여러분, 어릴 적 한국에서 부모님의 농장 사업 실패로 인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인 여성은 절대로 과수원 집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그녀는 왜 3대째 배 농사를 이어온 미국인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드넓은 미국 땅에 한국의 배를 심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픔과 눈물, 사랑을 먹고 자라난 우리나라 배가 미국인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그 성공과 감동의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락브리지 카운티에서 대대로 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존 밀러입니다. 제가 이 드넓은 농장에 한국 배를 재배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이야기에서 제 와이프인 수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와의 첫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저는 3대째 이어온 가족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농장은 버지니아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몇 년 동안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예전만큼 달콤한 배를 생산하기도 어려워졌죠. 사실 미국의 배는 한국 배보다 작고 덜 달죠. 아삭함보다는 텁텁하거나 퍽퍽한 느낌입니다. 이런 미국 배를 수확하며 몇 년을 보냈는데 매일 아침 농장을 둘러보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대학생들이 농장 체험을 하러 왔어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배나무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이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인상의 전문가 포스가 났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한국에서 이민 온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배농장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수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주말마다 농장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점차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배밭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결국 버티지 못했고 과수원을 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왔죠. 그때 당시 수진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며 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농장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우리의 아픈 추억이 있는 그 서러운 땅으로 왜 다시 가려고 하니 라면서요. 배 농사가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이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때의 수진의 표정은 누구보다 강하고 당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농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딸이 우리처럼 또 배밭에서 고생할까봐. 저는 그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절대 수진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사랑스러운 딸 사라와 아들 매튜도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커지는 것과는 반대로 농장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매년 수확량은 줄고 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미국 배의 특유의 텁텁한 맛이 강해졌죠. 어느 날 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요, 존. 어릴 때 엄마랑 배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나무 앞에서 찍은 그 사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한국 배는 정말 크죠? 생각해보면 한국 배처럼 물 많고 아삭하고 달았던 과일이 없는데. 수진의 말에 처음에는 큰 호응을 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배는 크고 달기로 유명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농장에 한국 배를 심어 수확해보자고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배 묘목을 심어서 첫 수확까지 보통 3년. 이마저도 일부만 수확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수확 시기는 4년 차라고 봐야 했죠.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했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을 지새우며 생각한 후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기로요. 어차피 지금처럼 가다간 농장은 무너질 테니까요. 다음 달 급한 일만 마무리한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진의 고향 안성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처음 맛본 한국배의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훨씬 아삭한 식감의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우리 농장을 살릴 열쇠라고. 이거예요, 존. 이 맛이에요. 한국배는 마치 달콤한 물을 먹는 것 같다니까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의 맛이 아니라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고향의 기억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배농장 주인과 신고 배 묘목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USDA 수입 허가부터 검역 절차까지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단단히 결심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버지니아 땅에 한국배를 심기로 한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농사가 아닌 수진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고향에 대한 치유의 여정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우리 농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은 훨씬 복잡했어요. 한국배를 미국 땅에 심는다는 건 단순히 묘목을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존, 이건 완전히 다른 재배 방식이 필요해요. 수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펼쳐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 기억하는 한국의 배 재배법과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배는 정밀한 가지치기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수지는 손짓으로 설명하며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지역농업대학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저었어요. 밀러 씨, 한국에서 키운 배와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후, 토양, 병충해. 모든 게 달라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그 배의 맛, 그리고 수진의 눈물 어린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부모님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땅의 기억을 이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토양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의 배 재배지와 우리 농장의 토양 성분을 비교해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알아내야 했죠. 산성도가 달라요. 그리고 미네랄 함량도 조정해야 해요. 토양 전문가의 말에 따라 우리는 농장의 일부분을 완전히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배수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토양 개량을 위해 특수 비료를 투입했죠. 수진이 한국에서 공수한 유기농 비료도 사용했습니다. 수진은 저와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 반짝였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기후 조절이었어요. 한국 배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야 달콤한 맛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특수 차광막을 설치하고 자연바람 통풍 시스템을 구축했죠. 모든 장비를 구입하는데 농장에 남은 자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 저희가 고생하고 있을 때 장인어른이 찾아오신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평소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는데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인데 우리가 고생시켰던 배밭에서 오히려 이젠 딸이 행복해 보이네. 많은 걸 담지는 못했지만 필요할 때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청소를 하시며 모은 평생의 자금과 땀이 들어 있었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의 단호한 눈빛에 감사의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드디어 한국에서 주문한 신고배 묘목들이 도착했어요.
그날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이웃들도 모여들어 우리를 도왔죠. 각각의 묘목은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땅에 심어졌습니다. 수지는 묘목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희망, 사랑, 추억, 미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뿌리가 이제 이미국 땅에 새롭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 과정 중에서 미스터리라는 한국 농림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한국배의 해외 진출을 돕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듣고 직접 농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가지치기 각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 관리는 더 세심하게. 미스터리의 조언은 금과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배 농사의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어요. 며칠 밤을 함께 농장에서 머물며 심지어 직접 작업복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시범 보이기도 하셨죠. 우리는 매일 아침 일출 전부터 일몰 후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히 가지치기와 수분 조절은 정말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굳어 펴기 힘든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들은 잘 자랐지만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그 돈으로 차라리 기존 농장을 확장했으면. 그리고 3년째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꽃들이 나무를 뒤덮었고 그 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첫 배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저와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존, 우리가 해냈어요. 그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가끔은 밤중에 일어나 농장을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왔고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다가왔어요. 첫 배를 딴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 당신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야. 그날 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첫 수확한 배를 맛보았습니다. 칼로 배를 자르는 순간 배즙이 넘쳐 흘렀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아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야, 존. 우리가 한국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우리의 추억. 내 고향의 맛이 여기 미국에 왔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년의 노력,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도 잠시,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배를 생산했다 해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존, 어떻게 우리 배를 알릴 수 있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큰 마케팅 비용을 들릴 여력은 없었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진심과 자부심입니다. 시식회를 열어볼까? 맛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지역 교회 바자회에 작은 부스를 마련했어요. 정성스럽게 깎은 배 조각들을 준비하고 수지는 한복을 입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배라고요? 모양이 너무 크고 다르네요. 이렇게 동그란 배는 처음 봐요. 하지만 막상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나는 아삭한 소리와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과즙에 모두가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배라고. 사탕보다 달아. 이렇게 즙이 많은 배는 처음이에요. 그날 준비한 시식용 배는 2시간 만에 동이 났고 판매용으로 가져간 작은 상자들도 모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살 수 있는지 물어왔어요. 이런 반응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다음 주 열린 주말 팜마켓에서는 더 많은 배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코리안 골든 페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어때요? 그리고 각 배마다 작은 스티커를 붙여봐요. 저는 수진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스티커를 디자인하고 인쇄했죠. 태극 문양과 함께 달콤한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팜마켓 첫날, 저희는 일찍 부스를 세팅했습니다.
우리의 배는 다른 과일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어요. 크고 황금빛 나는 배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손님은 전주의 바자회에서 우리 배를 맛본 분이었어요.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지난주에 맛본 그 배 있나요? 아이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그 가족은 큰 상자를 사갔고 곧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이 되기도 전에 우리 부스 앞에는 줄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 신기한 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노인분의 반응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배 한 조각을 드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군 복무할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정확히 그 맛입니다. 그 노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한국 가정에서 대접받은 배의 맛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과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감동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 덕분에 한국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우리의 단골이 되었고 주변 참전 용사들도 데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는 버지니아 지역에서 점점 유명해졌어요. 딸 사라는 대학에서 배우는 마케팅 지식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계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아삭한 기적 한국 신고 배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아빠 엄마 SNS에서 사람들이 우리 배 사진을 공유하고 있어요. 해시태그 코리안 골든페어가 지역에서 인기 있는 태그가 되고 있어요. 사라는 매주 주말 농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고객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처음 한국 배를 맛보는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담은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몇 시간씩 운전해서 오는 손님들도 생겼죠. 이게 진짜 한국 배 맛이네. 미국에서 이런 맛을 다시 볼 줄이야. 그녀에게 이 맛은 단순한 과일이 아닌 떠나온 고향의 맛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우리는 농장 입구에 작은 직판장을 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와 배를 사갔고 농장 체험도 할 수 있게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배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저희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수확은 절정에 달했고 우리 배는 지역 내에서 특별한 가을 선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 배에 대한 인식이 프리미엄 기프트로 자리 잡았죠. 추석을 맞아 수지는 특별한 포장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배를 하나씩 종이로 싸고 예쁜 상자에 담아 판매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은 처음 봐요. 선물용으로 완벽하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선물용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희는 밤낮으로 일하며 주문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죠. 미국 땅에 뿌리 내린 한국의 맛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배의 특별한 맛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 어머니의 품이고 한국의 마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방송 이후 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고 저희는 예약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성공은 이웃 농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몇몇은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저는 기꺼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농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연말에는 지역 클럽에서 저희를 올해의 농부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 자리에는 장인어른 장모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진의 부모님, 그리고 한국에서 대대로 배를 키워온 모든 농부들의 지혜와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때 고통이었던 배밭의 기억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존, 우리가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이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죠. 누군가는 이미 우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농장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주변 마트와 식료품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골든 페어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지역 가게들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큰 마트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존, 이제 우리 농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수진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묘목을 심기로 결정했고 조금 더 넓은 부지도 임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역마트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씨,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코리안 골든 페어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영문을 몰라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샌더스 유통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어기면 다른 과일 공급도 끊겠다고 하네요. 저희도 상황이 참 난처해요. 샌더스 유통.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과일 유통 회사였습니다. 그들의 CEO인 닉 샌더스는 3대째 이어온 과일 유통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었죠. 저는 그를 몇 번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항상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가게에서도,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샌더스 유통의 압력이었죠. 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그동안 확장한 농장, 새로 심은 묘목들. 판로가 막히면 모든 투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직접 닉 샌더스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그는 의외로 쉽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밀러, 들어보니 한국 배를 재배한다며? 꽤나 특이한 선택이군. 닉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깔린 냉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고 배예요. 맛이 정말 특별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닉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웃었습니다. 밀러, 난 솔직하게 말하겠네. 이 지역 과일 시장은 내가 40년 넘게 관리해온 곳이야. 갑자기 나타난 외래종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닉 외래종이라뇨. 우리는 그저 좋은 과일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싶을 뿐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닉은 완강했습니다. 신고배. 제대로 검역은 받았나? 해외 병충해가 퍼지면 누가 책임지지? 난 지역 농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모욕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USDA의 엄격한 검역도 통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닉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겪었던 어려움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지역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외래종 과일, 지역 농업 생태계 위협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농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뻔했죠. 그 기사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농부 모임에 가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팜마켓에서는 전처럼 손님이 몰리지 않았어요. 존,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대기업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바로 한 마리 코였어요. 일본계 미국인으로 근처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몇 년 전 과수원 시작할 때 많은 조언을 해줬던 분이었습니다. 존, 내가 도울게. 닉 샌더스는 오래전부터 이런 식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마리코는 다른 소규모 농장주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직판장을 열고 공동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었어요. 존이 날 도와줬던 그때처럼 이번엔 우리가 돕자. 농부들은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니까. 마리코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어요. 미스터리를 통해 한국 농림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미스터리가 가져온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배의 안전성, 병충해 내성, 그리고 무엇보다 엄격한 검역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죠. 이 자료들로 정면 대응하세요. 한국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농산물이고 엄격한 검역도 통과했습니다. 힘내세요. 저희는 지역 신문에 반박 기사를 내고 농업협회에서 발표 기회도 가졌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 농장을 개방해 누구나 와서 재배 과정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딸 사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제 부모님의 피와 땀의 결과예요. 외래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런 노력 속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우리 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일부 가게는 소비자 요청으로 다시 주문을 넣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농업 박람회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걸고 큰 부스를 마련했어요. 수지는 한국 전통 과일 포장 시연을 하고 저는 배 재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우리 주의 농무부 공무관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어요. 그는 배를 맛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밀러 씨,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군요. 버지니아 농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의 인정은 더욱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박람회 이후 상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더 많은 가게들이 우리 배를 찾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위기는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지해주는 고객들, 함께하는 농부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단단해진 우리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수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닉 샌더스와의 갈등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우리 농장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버지니아 렉싱턴에서 열리는 프리덤 푸드 페스티벌 참가 초청장이었어요. 이 축제는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식품 축제 중 하나로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대형 행사였죠. 존, 이것 봐요.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수지는 초청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농업 박람회에서 우리 배를 맛본 농무부 공무관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초청이었어요.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배만 가져갈 건가요? 수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히 배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였죠. 단순한 판매 부스 말고 한국 배와 전통맛 부스로 참가하면 어떨까? 한국 문화도 함께 소개하는 거야.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즉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와 사라가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방식으로 배를 포장하는 시연도 하고 배즙 시음회도 열고 우리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판매 부스가 아닌 작은 한국 문화 전시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배 판매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거든요. 배즙 시음회, 한국 전통 과일 포장 시연, 작은 농장 체험 이벤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온 가족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물을 차에 싣고 렉싱턴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부스 설치에 바로 착수했죠. 사라와 수지는 한복을 입고 저는 한국식 조끼와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라 어색했지만 수진이 말했죠. 정말 잘 어울려요, 존.
진짜 한국 사위 같아요. 우리 부스는 금방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도 이색적이었지만 특히 한국 전통 방식으로 장식한 부스 디자인이 돋보였어요. 사라가 준비한 한국의 배아삭한 기적이라는 배너와 함께 한국에서 공수한 전통 소품들로 꾸몄거든요. 축제가 시작되자 방문객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가 배 시식 후에는 놀라움으로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배라고요? 이렇게 달콤하고 즙이 많다니. 와,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수준이 시원한 한국 전통 과일 포장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한지로 배를 감싸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거죠? 한 방문객의 질문에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일, 특히 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성과 존경을 담아 선물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은 받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는 과정이에요. 그런 설명을 들은 많은 분들이 선물용으로 포장된 배를 구매해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비해간 배가 거의 다 팔릴 정도였어요. 이 배는 어머니가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담아 키웠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한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치. 이게 진짜 배야.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여기 있네. 그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의 깊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체험 코너도 마련했어요. 미니 배나무를 가져와 아이들이 직접 가지치기를 체험하고 한국 과일 농장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했죠.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한국배 최고를 외치고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무대 발표 시간이었어요. 각 부스 대표들이 자신의 음식과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였죠. 저는 우리의 여정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수진과의 만남, 한국배와의 첫 만남,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까지. 우리가 심은 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추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배 하나하나에는 한국의 정신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수진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옆에서 사라가 어머니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우리 부스는 관람객이 뽑은 최고의 부스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주최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 가족의 부스는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 문화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진심은 이 축제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한국의 문화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수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존,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뿌리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소소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고 저희 부부는 뒷마당에 다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꿈이 더 커졌어요, 존.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었으니까요. 프리덤 푸드 페스티벌에서의 성공은 우리 농장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축제 다음 주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역 마트들은 물론 버지니아 남부의 대형 유통망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씨, 우리 체인전 지점에 코리안 골든 페어를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마리코를 비롯한 주변 농장주들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들도 한국배 재배법을 배워 일부 농장을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중심이 되어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과 유통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었죠. 놀랍게도 닉 샌더스조차 더 이상 저희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전화로 우리의 한국배를 인정했죠. 밀러, 솔직히 인정할게.
한국 배는 진짜 특별해. 완전히 다른 맛이지.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이 값진 배를 키워낸 게 대단해. 수지는 축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존, 우리 농장을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체험 농장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배를 따고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게요. 그 제안은 정말 탁월했어요. 저희는 농장 일부를 한국배 체험장으로 개조했습니다. 한국식 정자도 짓고 전통 농기구 전시장도 마련했죠. 방문객들은 직접 배를 수확하고 한국식 배 포장법도 배우고 배즙과 배 디저트도 맛볼 수 있었어요. 개장 첫 주말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했음에도 정원을 훨씬 초과할 정도였어요.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배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존 아저씨, 저도 나중에 커서 배 농부가 될래요. 한 어린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가 심은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꿈과 영감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아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덧 우리 농장은 버지니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직접 배를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행 블로거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희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농업 전공 학생들이 한국의 과수 재배법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그 중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있어서 그들이 자국의 농업 기술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 년 전 수진의 부모님께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수진을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라도 자부심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보람이 되니까요. 우리 배는 미국 남부 전역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매출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미소, 감사의 말, 그리고 우리가 연결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어느 주말 한 미국인 가족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우리 배를 맛보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배는 모든 미국인이 사랑할 맛이군요. 그 말에 수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성공이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장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수천 그루의 배나무가 자라고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과 저는 가장 먼저 농장을 둘러봅니다. 손으로 나무를 만지고 열매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처음과 똑같아요. 가끔은 해가 질 무렵 저 혼자 배밭 사이를 거닐기도 합니다. 그때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곤 하죠. 한 여자의 어린 시절 추억, 한 과일의 맛,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열정. 그것들이 만나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도 우리 농장에서는 아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즙이 흘러넘치는 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이야기, 한국의 정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 담겨 있어요. 수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마의 품이고 한국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존과 수진 부부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신고 배가 미국 땅에 뿌리내려 퍼지는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처였던 아픈 기억도 사랑으로 다시 심으면 달콤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고향의 맛이 가장 그립고 소중한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상자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